우선 다양한 연령층에서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도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광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더 광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시민미래대화의 사회를 맡은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의 황성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발전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연구원으로 출근하면서 아시겠지만 호우 경보가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 오늘 미래대화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행사장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우리 광주 시민의 미래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오늘 악천후를 이겨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광주연구원이 주최 주관하는 광주시민 미래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래대화는 광주연구원의 기획과제인 광주미래 2050의 일환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대화는 광주연구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저희 연구진으로부터 미래대화 목적과 활동 소개, 광주광역시 홍보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미래대화를 진행하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연구원장 최치국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 미래 대화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시민분들은 18살 학생부터 65 어르신까지 또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주연구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원하고 바라는 미래의 꿈들을 모아서 강주가 나아가야 될 강주의 미래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연구원은 우리 강주의 미래상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주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한 정책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 강주가 이제 강주만의 강주가 아닌 서남권의 대표도시로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강주연구원은 이 미래 2050 전략계획을 충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관과 진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특히 멀리 서울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박사님, 그리고 우리 강주시의 전원욱 기획관님, 또 우리 연구원의 인사위원이신 오용관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함께 또 여러분들과 격려차 오늘 마무리할 때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미래 대화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연구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미래 연구하는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미래연구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가 만든 첫 연구기관이고요. 저희의 미션은 중장기적,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를 전망하고 저에게 필요한 입법적 과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는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회의장 소속의 연구원이어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일이다 하면은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민들과 이렇게 미래 연구를 하는 게 한 15년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아서 우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눈 미래 대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거야. 아까 최치국 원장님 우리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말한 대로 정말 될까? 이런 아마 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적어도 저의 15년 경험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은 조금 왜곡될 수도 있고 또 편향된 의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 오늘 한 100여 분 모이셨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나눈 얘기들은 제가 어떠한 전문가 집단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균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전망하는 미래가 실현된 사례가 저는 뭐 오늘 밤새도록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나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하시지만
동료 옆에 계시는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 아마 내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옆에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저거 맞아. 나도 오늘 많이 배웠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꿈을 좀 꾸어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오늘 갖고 돌아가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주신 시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오늘 뭘 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대화, 미래학 논문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상하게 두 단어가 결합된 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미래 예측도 아니고 미래 전망도 아니고 미래 대화. 이 얘기는 뭘까요? 미래는 그냥 저기 미래가 온다, 맞이하자, 그런 시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면 좋을지를 구성해 간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는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몇몇 소수의 전문가들이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 다 안 되는 거 제가 무수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대화의 목적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나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미래상이 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미래 대화 어색하시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유럽연합의 사례가 매우 좋은데요. 2013년부터 유럽 GPM 위원장이 유럽 전역에 있는 시민들과 미래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게 15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이게 지금 사실 계속 되어야 되는데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어요.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5, 6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유럽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유럽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참관하고 또 직접 참여하고 시청하는. 그래서 유럽이 정말 저는 상당한 우리 사회의 전 지구적으로 대안적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미래가 만들어지는 공식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미래 되게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현재 조건에서 실현하면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럼 꿈만 꾸면 안 되잖아요. 의대에 들어가야죠.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교대에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저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비전, 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실현할 조건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도시 정말 살고 싶어. 우리도 저런 도시가 될 수 없을까? 그런 그 세계 모범적인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제일 먼저 시민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정책가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의 비전을 먼저 세팅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도시에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지 즐거울지 그 비전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조건들을 여기 찾아가는 그런 도시들이 되게 모범적인 도시였다. 오늘 저희가 광주의 2050년 미래잖아요. 2050년에 살아갈 미래 모습들을 오늘 마음껏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앞서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몇몇 우리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오늘 광주연구원에서 16분의 박사님들, 연구원들 정말 퍼실러테이터로 참여하셨거든요. 다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 네. 열심히 연구하시다가 이 미래 대화라는 이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오전까지도 저희가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 아마 선생님들의 그 대화들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오늘 몇 분 참석하셨는지요?
100명 가까이 시민들, 제가 일어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참여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려움을 논하는 자리. 이게요, 광주의 50년 뒤를 보려면 과거 50년부터 사실 되짚어 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훑어보는 게 미래 전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10분 동안 쉬었다가 저희가 예측해 놓은 4가지 미래상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광주의 2050년에 어떤 형태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미래 중에 내가 살고 싶은 미래는 어딜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토론을 해주시고, 또 어떤 선호 미래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투표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어떤 미래를 선호하시는지, 또 어떤 미래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정강 여기 띄워놓고 또 우리 전체 토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또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또 해야 될지, 미래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바라는 얘기를 그냥 썼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수기 토론하면 끝나는데, 저희는 오늘 시민들하고 나눈 얘기를 다 전사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해서 그걸 또 제가 분석하고 어떤 과제가 있을지 또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님도 오시지만 광주시청하고 우리 연구된 내용을 또 공유도 하고 어떤 정책이 또 필요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단지 상상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행 경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수기 토론의 2가지 원칙. 첫째, 경청. 소감 한마디 나중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넘버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많이 배웠다요. 그러니까 오늘 옆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또 우리 다 같이 토론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경청하는 자세. 2번째는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아마 돌아가면서 한 1분 내외씩 이렇게 그 퍼실리테이터들이 안내를 할 텐데요. 혹시 말씀이 길어지면 저희 퍼실리테이터들이 잠깐 개입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어렵게 오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 골고루 다 듣고 싶으니까 또 이렇게 기회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제 경험에 이 미래 대화가 재미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광주시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그 자료 측면에서 제가 3분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시청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 일이 기대되나요? 내일이 기다려지나요? 오늘 내가 하는 내 일이 나를 빛나게 하고, 오늘 내가 해낸 내 일이 삶을 빛나게 할 때, 내 일은 기대되고 내일은 기다려집니다. 이제 내 일은 내일의 광주에서 떠오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부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먹거리와 산업 체계를 선점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창업 지원으로 내 일은 앞서가고 내일은 앞당깁니다. 먹고, 놀고, 쇼핑하고 신나는 축제가 열리는 활력 넘치는 광주. 예향의 도시답게 일상은 문화가 되고,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로 K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이며,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내 일은 활기차고
내일은 즐거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돌봄은 이제 광주가 자랑하는 복지이자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내 일이 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내 일은 동행하고 내일은 따뜻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생활 안전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재해, 환경 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내 일은 안전하고 내일은 안심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 체계도 성장 단계별 맞춤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폭넓은 교육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으로 내 일은 준비하고 내일은 성장합니다. 꼭 하고 싶고 당당하게 더 잘해내고 신나고 재미나고 두근두근 내일이 기대돼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내 일과 함께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이제 내 일의 가능성의 날개를 달고 내 일은 내일의 광주에서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세션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녹음기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시작하는 첫마당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션 1 시작하고요. 20분 안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분쯤 전에 경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좀 많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광주에 거주하면서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수기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광주의 과거와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제 이 대화에 참여를 했는지. 제일 어려우신 과제군요. 저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새벽에 났으니까 그래. 자, 자 먼저 내가 이야기를 전대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는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과거와 현재까지의 어려움 논의하는 세션 이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를 탐색하는 세션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첫 번째 10분은 오픈형으로 자유롭게 미래에 예상되는 걱정 또 혹은 기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계신 거니까 말씀하시기가 쉬운데, 와, 2050년 광주를 얘기한다고? 아, 내가 이거 살아있을까? 혹은 그때 나는 광주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2050년의 광주를 상상할까?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뚝 뛰어가다가 2050년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믿으시나요? 자, 모두 눈을 감아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눈을 뜨면은 제가 못 모셔다 드립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으로 넘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설사 내가 없더라도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은 계시겠죠, 그죠? 친구들도 계실 수도 있고, 2050년에 나는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재미있을까? 아니면 더 힘들까? 내가 사는
마을, 공동체, 지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세상이 많이 변했을 텐데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미래가 펼쳐져 있나? 아니면 여전히 아쉬운 어떤 게 있나? 여러분들을 띄워다가 2050년의 광주의 미래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기분을 갖고, 자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앞으로 진행될 거의 1시간 반 정도 저희 미래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그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라서 세션 2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속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 뽑은 키워드에 대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소비 도시로 가고 있다는 거를 것만 지키고 살아가면 좋은 세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각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한번 사라진 무등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가 10명 20개를 만들면 그만큼 20개를 만들 기간을 단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조대 대학교 한 두 군데 있는데 저희가 도 있고 이런 부분이 뚫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저턴을 뚫어서 제일 최근 TV도 이제 많이 나오죠. 내가 이건 난감한데 저거 탐난다. 개발 이거요? 아 그러면 우선 여기 미래학자들이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거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4가지 유형.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상상하시더라도 사실은 그 4가지 미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지 2050년 광주의 미래를 상상한다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물론 디테일은 우리가 구성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2050년 광주, 여러분이 맞이할, 광주에 계시다면 맞이할 미래의 모습은 4가지 중에 하나다. 근데 그 각각의 미래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각각 25%, 뭐가 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각 미래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건 나쁘다라고 현재 미리 단정할 수 없답니다. 그거만 잘 머릿속에 두어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씩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눈 감고 미래 상상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2050년 광주의 미래를 마치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4가지의 다른 방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논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같다고 상상하시고 그 미래라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 위협이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방을 들어가서 논의하고 나온 뒤에 2번째 방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3번째 방,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방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4가지 중에서 광주가 2050년 이대로 간다면 맞이할 미래가 뭔지, 그리고 조건은 뭐 가능성은 낮더라도 나와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미래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토론을 하십시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각각 미래를 충분히 경험을 하십시오. 시간은 미래별로 15분씩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미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자 같은 걸 그려놨는데요. 이게 인구 변화예요. 인구 변화. 여기 수렵 채집 때부터 여기가 한 19세기 15억, 지금은 한 80억 정도 됐죠. 그죠? 아마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그려도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 축은 시간, 이 Y축은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난다. 이런 미래를 상상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들이 있죠. 이 도쿄인데요. 현재 도쿄가 이렇지 않죠.
근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아주 밀집화된 효율성 있는 도시의 모습. 이런 게 첫 번째 미래상입니다. 자, 이런 이미지 정도만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2050년에 타임머신을 탔더니 이 미래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미래. 그랬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하는 것을 이제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기 생각을 그냥 한 줄로 간략하게 적으시고 말로 하셔도 돼요. 긴 문장을 안 하셔도 이렇게 보면 뭐 저기 입원이 됐든 다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에 대한 이렇게 강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뭐 기술이 발달되고 이 골고루 말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딸이 제일 그러니까 딸은 이제 그걸 못 느꼈던 세대. 아들이 좋은 거. 기업 유치. 지금 경주 흔히 돈이 많고 막 이래서 잘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 같아요. 두 번째 미래 세션, 두 번째 미래는요, 붕괴입니다. 붕괴. 근데 말이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또 무시무시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1997년 IMF 위기도 사실은 저희한테 붕괴였죠. 그죠? 2007년은 미국 경제가 붕괴됐고 2020년 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로 거의 붕괴 직전이었죠. 그죠? 2011년에 일본의 토호쿠 지방은 쓰나미 때문에 붕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단절되고 붕괴되는 사례는 우리도 많이 경험한 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미래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기아 자동차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붕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미래에도 뭔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미래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안이 된다. 그리고 가능성은 25%씩 동일하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미래에 도착했더니 205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똑같이 15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복지라는 게 많거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지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래가 붕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시대의 미래에는 이동 문제로 인해서 좀 붕괴할 것이다. 미래 왜 붕괴 사회가 될까요? 가장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 제가 사는 구만 해도 보면은 제 또래도 별로 없고 다 할머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로 넘어갑니다. 저희 자, 앞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또 다른 미래학자들은 계속 성장한다, 아니다 붕괴된다. 그 얘기는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다 이런 얘기지만, 이 세 번째 미래는 뭐냐면요, 그래 이대로 가면 우리 낭떠러지로 가. 근데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1번 미래와 다른 거는 과거의 성공 성장 방식으로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미래는 과거 방식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살았다가는 또 떨어지니까 아직 시간은 있지만 다른 비전, 사회의 다른 상황,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를 닉네임이 있는데요. 보존사회. 인구는 어느 정도 정체되고 한편으로 계속 성장을 달려가진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회의 가치가 되고요. 이 미래상 어때요? 저 지붕에다가 뭐 심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시골의 모습이지만 안에는 어떤 적절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미래사회 이미지입니다. 자, 또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도착했는데 이런 미래가 펼쳐졌다. 이유가 뭘까? 2024년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길래 2050년에 이런 미래를 맞이했을까? 또 15분 동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화장으로 해서 점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부담을 안 갖고 아, 부담 없는 사회. 네, 부담 없는 사회. 어떤 사회가 너는 뭘 해야 돼? 대안을 찾아서 보존 사회로 만들어 가주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네. 네. 이 미래가 갖는 또 대안적 자, 세 번째 미래 논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다시 이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 피곤하다. 이거 못해 먹겠다. 막 이런 말씀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론은 강제 연상이거든요. 강제 연상. 그럼 왜 강제로 연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창의적이었는지. 그거는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창의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놓치거나 간과한 변화의 모습들을 읽을 때 그때 뭔가 변형이 오고 창의적이 되거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엘빈 토플러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미래학자신데 그분이 미래학자로서 이름을 날린 첫 책이 미래 쇼크예요. 왜 미래에다가 쇼크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쇼크를 먹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래가 다가왔을 때 쇼크를 먹는 거예요. 쇼크는 뭐가 위험하냐면 행동하지 않아요. 적응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의 이 다양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양한 미래 변화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빠짐없이 이해하느냐, 활용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것 매우 당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25%의 미래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갈 거다. 근데 이게 1번 미래랑 우상향하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잖아요. 1번 미래와 4번 미래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렇습니다. 1번 미래는 지금까지 했던 걸 더 잘하자예요. 더 잘하자. 더 효율적으로 잘하자. 1번 미래. 이 4번 미래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걸 해보자예요. 좀 불안하죠. 해보지 않은 걸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해보자예요. 이 미래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가장 정확한 사례가 영국입니다. 19세기에 다 농경사회 때 이 영국 국민들은 산업사회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죠?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 사회 제도적 개혁도 있었고 스팀 엔진의 개발, 과학기술 그게 뭉쳐져서 영국이 산업사회를 근데 산업사회가 왔다고 좋았습니까? 한 100년 동안에 레미제라블 보면
그 산업사회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자예요. 현재는 불안하지만 왜? 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보자. 이게 변형사회. 1번과 다른 겁니다. 저게 우상향하지만 저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붕괴되니까 자, 진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인간과 저거요. 제가 2050년 되면 제가 여기에 커튼을 쫙 가리고 셋이서 말을 하도록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 셋 중에 누가 인간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얘를 얘기할 거예요. 얘네들은 좀 이상한 얘기 할지 모릅니다. 2050년은 그래요. 얘는 점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은 점점점 기계를 닮아갈 거예요. 그러한 미래상을 상상해 보시고 그 미래에 여러분이 도착했다고 가정해보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어떤 기회일까? 또 새로운 문제는 없을까? 광주에 저런 미래사회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시고 논의를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15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저 모르겠어요. 네? 그 광주에 그냥 대기업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일이 좀 공기 좋고 지금 사회 부흥하려면 뭐든 간에 20대, 60대 되면 시나 어떤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면 정말 인구는 볼 것이고 노령화 인구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실버 산업이나 이렇게 뭐 실버타운 같은 저희 또래들도 우스부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면 우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저도 생각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많은 의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공부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4가지 미래를 저희가 경험을 해봤다, 논의해봤다. 그리고 각각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저것이 갖는 대안, 현재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저거는 또 새로운 문제를 낳는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미래를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25%씩 두고 2050년 광주의 미래를 전망하시는데 지금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 투표용지를 나눠주십시오. 투표용지 다 받으셨어요? 투표용지요. 투표용지에 보시면 왼편에 4가지 미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편도 마찬가지로 4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왼편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지금 광주가 이대로 간다면, 자, 이대로 간다면이라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큰 변화 없이, 그래, 광주시가 뭐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2050년이면 장기적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2050년 광주가 맞이할 미래를 4개 중에 하나 고르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두 번째, 오른쪽은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적어도 괜찮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내 미래 세대가 같이 맞이하고 싶은 미래다. 그러면 그 4가지 중에 하나 찍어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 대한민국, 그 다음에 그 광주가 사실 이렇게 왔는데 어떠한 미래로 변형된 채 넘어갈까?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맞이하게 될 미래는 무엇이고,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투표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자, 투표를 마치신 분은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뒤에 넘겨다 주시면 그거를 그냥 현장에서 바로 개표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생각했을 때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반면 나와 미래 세대가 같이 살고 싶은 미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투표는 현재까지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정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후 설문조사를 할 텐데요. 그때 오늘의 토론 결과들을 보시고 또 시민들이 몇 분 일어서셔서 왜 나는 그게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인지, 아니면 나는 왜 그 미래를 선호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거거든요. 한두 번 제가 시민들 요청을 해서 그럼 그런 얘기까지 최종적으로 다 듣고 마지막 사후 설문조사 때 선생님들의 마지막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와 또 나와 미래 세대가 바라는 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미래 대화를 하는데 광주가 다른 지역과 다른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5시 한 5분 정도까지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손을 드십시오. 제가 2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합계가 나오면 가장 맞이할 미래,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 순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2번 미래가 가장 맞이할 미래다. 그러면 2번 미래를 선택하신 시민들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미래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션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 미래로 넘어가서 어떤 미래가 가장 선호됐는지를 보고 그 미래를 선택한 시민들 한두 분, 그 이유를 듣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신 분들도 얘기 좀 듣고, 그래서 4가지의 미래에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걱정, 불안, 또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선생님들께서는 시민들이 손을 들면 그리고 여기 되게 청년들, 청소년들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좀 한두 마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라도 좋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은 이 세대별로 골고루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게 재밌는 게 세대 간 통합이잖아요.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보니까 광주 시민이 110명을 초청했는데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결석하시는 줄 알았더니 거의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109명?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결석률이 한 20% 막 되는 데도 있는데 109명인가요? 제가 109명으로 들었는데 105명. 대박이네요. 백인의 원탁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많이 잡긴 했는데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는 게 다른 도시와는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거죠. 105명의 시민들이 광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105명의 시민들이 광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 그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입을 뗀다는 의미에서 한번 어떤 분이 용감하게, 제가 부산에서
시민대화 할 때는 중2 학생이 있었거든요. 중2 학생이 자기가 손들어서 말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한마디로 딱 재미없다. 예. 여기 간략하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제가 원래 대화하는 거 좀 섭수인데 이런 거 하면서 좀 이런 대화에 익숙해지고 좀 대화 구조 같은 거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 어렵고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대화하면 길이 보여요. 예. 자,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9번 테이블의 유목민. 예, 선생님. 한 말씀. 오늘 그 대화 이런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를 한 매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매주. 뭐가 좋으셨어요? 매주 할 만큼. 일단은 이거는 뭐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탈기 시도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깊게 좀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위해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저거네요. 야,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거 겉핥기다. 이거 갖고 되겠어? 야, 매주 한 1년은 토론해봐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00% 200% 공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매주는 아니더라도 매달 정도, 그죠? 그거 시민과의 미래대화 매달 광주연구원에서 열면 와, 그거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막내 어르신 중에서도 막내가 계신다던데 누가 한 분만 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60대 후반이지만 여기서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이 신망비입니다. 저는 이 토이 9번 테이블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10대에서부터 이렇게 각 연령층별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 10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염려나 그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번 테이블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첫 번째 아이신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나이는 32살이고요. 직장이고 이번 8월부터 이제 휴직을 들어가는데 지금 첫째 아이가 5살이고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오게 된 거는 딱히 큰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집 가족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다양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하는 분들도 많아서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고 저도 광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쌍둥이 잘 출산하시길 바라고, 그 쌍둥이가 2050년에 26살이 되네요. 그 두 친구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번에 네, 찍히신 분. 네. 그냥 뭐 가볍게 어떠셨는지.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갖다가 무겁게 대화를 하는데 무한공항이랑 강주공항이랑 친밀한 거리인데 강주공항은 무한을 만들고 저희는 운주공항은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변혁적인
아주 그 도전적인 미래상이네요. 듣는 저도 아주 시원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지만 광주의 사위예요. 저 광주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잘 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년생이고요. 지금 29이죠. 그래서 2050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도 제가 80대가 되더라고요. 80대가 넘다 보니 나의 인생, 나의 미래는 어떨까 하는 오늘 친구들께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의 미래, 앞으로 건강한 생각하는 미래, 그런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는 여러분들의 현재 걱정이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선호 미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광주의 미래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갭이 늘 있어요. 그 갭을 메꾸는 게 사실은 정책의 역할이고요. 그거를 메꾸면 메꿀수록 어떤 사회가 되냐면 내가 바라는 미래가 큰 노력 없이도 실현될 것 같은 사회. 그 사회가 사실은 제일 좋은 사회죠. 반대로 제일 안 좋은 사회는 내가 바라는 미래가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미래. 그거는 탈출이고 이탈이고 붕괴죠. 그러니까 정책가의 역할은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데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제가 매우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 큰 변화 없이 광주시가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 저희들 용어로 붕괴의 미래예요. 그죠? 왜 이 미래가 제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하시죠. 뭐든지 좋습니다. 왜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퍼실러테이터 선생님들이 좀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에서 나온 걸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학생이나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그러다 보면 인구수도 줄고 산업 같은 것도 부진해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분배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딱 광주 곧 뜬다잉.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딱 광주 뜬다라고 말을 할까? 청소년, 청년들은. 일자리 같은 것도 광주보다 수도권 그런 데가 수입도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교육 받으려고 가는 교육하면 수도권이고 일자리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떠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용감하게 우리 18세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는 왜 이번 미래가 이대로 가면 가능할 것 같다. 맞이할 것 같다. 3번 테이블. 연구에 18세 선생님. 예. 이번 미래가 이번 미래를 특별히 하지만 이번 미래가 될 가능성이 지금 기업이 지금 현재 광주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만이 계속 유지되냐면 일자리 부족 같은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붕괴거든요. 네, 기아 없는 광주 이거 붕괴 아니야? 근데 기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산업이 있어? 기업이 있어? 없지 않아? 그럼 나는 서울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드릴게요. 나는 저거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저거 말고 다른 이유로
붕괴될 것 같다. 근데 나는 붕괴를 선택하진 않았다. 근데 나는 의견은 얘기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로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거는 투표하는 게 맞고요. 다만 맞이하고 싶은 미래도 성장하는 미래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또 청년들에 있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광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투표를 했고요. 또 광주를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앞에 학생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우수한 또 어린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고 또 광주에는 그들 생각하는 소득을 이렇게 할 만한 일자리나 또 이렇게 땅값이나 주거 지역의 가격도 너무 오르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만큼의 내가 감당을 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사라지고 또 아까 2050년에 얘기를 했지만 제 노후와 또 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이대로 갔을 때 대한민국과 광주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광주 계속 살고 싶은데 계속 최근에 어떤 그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내 자식들에게 너 어디 가서 살아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광주가 아니라 수도권에 서울에 가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한편 2번 미래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지만 3번 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한두 분 정도만 왜 보존사회를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로 생각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3번 미래. 11번.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유선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번을 선택했고요. 저는 지금도 타 시도나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교통이나 문화,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 없이 광주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3번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소리가 많진 않습니다. 제 지금 정한의 감정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또 3번 미래를 선택하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에 살고 있는 34살 직장인이고요. 저는 3번 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율이라던가 이제 워낙 이런 게 인구 붕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이제 충분한 해결 모델이 나온다면 그걸 이제 모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존을 할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부 변수들이라는 게 광주만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수도권 서울로 집중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부 변수가 너무 크고 거기에 광주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약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 붕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번 미래 보존사회가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1번 미래는 계속 성장 미래잖아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광주가 계속 성장도 하고 인구도 늘고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않다라고. 근데 맞이하고 싶은 미래는 가능하지 않지만 1번 미래인 거죠. 그죠? 2050년을 상상을 해봤더니 나와 미래 세대가 맞이하고 싶은 미래로 1번 미래. 자, 44분이 하셨기 때문에 왜 나는 저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나는 1번 미래가 맞이하고 싶은지. 네, 안녕하세요.
60대 북구에 사는 윤숙자입니다. 제가 맞이하고 싶은 미래는 제가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입니다.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여기 앞으로 곧 출산하시는 여기 성함이 어떻게 전한나 씨가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출산 대책으로 1억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출산도 할 수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앞으로 광주시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추가. 일본 사회를 내가 선호하는데 제가 사실 질문하지 않은 걸 미리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일본 사회가 되려면 광주시에서 출산하면 1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일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뭔가요? 일본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그건 기여해 보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저도 이제 가게를 접었지만은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뭔가 좀 공부를 해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업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찡하네요. 자, 한 분만 좀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남성들 중에 1번 미래를 나는 선호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70대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가져하고 싶은 미래가 일본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못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25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싶어서 네.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시간 때문에 1번 미래 실현을 위해서 오늘 마침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광주시에 바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내가 1번 미래 실현을 위해서 난 이런 건 좀 도전해보고 싶다. 그거 두 개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국가 재난이 없으면 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기후변화라든지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된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연적으로 환경만 잘 조성이 된다면 지금 AI 산업이라든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되면 우리 광주로 젊은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또 역시 일자리가 좋으면 출산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까 말씀대로 박민희 기자님이 또 예산 세워가지고 1억씩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러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해보실 수 있는 거 1번 미래 실현을 위해서 저는 다 공감해요. 근데 잘 보셨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한테 피해 없이 잘 곱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1번 사회의 실현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광주 인적 자원,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 성장 잠재력 충분하다. 그러나 안전사회, 주거 환경 이것만 바탕이 된다면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꿈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1번 미래도 저 정도지만 4번 미래도 만만치 않아요. 정당으로 치면 제1야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7표가 있거든요. 변형사회, 이거 사실 상상하기 쉽지가 않은데 저 미래로 광주가 가야 된다. AI 상사, AI 보스를 둔 혹은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달려가는 그런 변형사회의 모습을 2050년 광주가 가야 돼요. 미래사회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왜 나는 4번 미래를 선호하나? 본인은 4번 미래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네, 4번 선호한다고 오케이. 했습니다. 예.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일단 이대로 가면 3번 미래가 된다고 선택을 했었고요. 아하. 광주가 호남 수도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문화 수도로서 역할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4번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또 광주가 전 세계적인 문화 도시가 되려면 광주시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 하나 하고 본인이 또 문화 도시 실현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거 하나씩만. 광주가 국가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기술이 적용된 뭐 아트홀이라든지 수장고라든지 건축을 해서 아무래도 투자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1번 미래보다는 4번 미래처럼 잠시 주춤하더라도 문화 수도가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4번 미래를 골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광주가 국가적 투자를 받을 수 있게 광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두바이의 미래박물관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예를 들면 그 문화의 광주의 정신을 담은 그런 아주 세계적인 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저도 그려집니다. 자, 한 분만 좀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나는 4번 미래를 지지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을 많았고요. 저는 이대로 가면 3번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맞이하고 싶은 건 4번 미래였습니다. 예. 소설에서도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되듯이 광주도 이제 한번 위기가 왔다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야 그렇게 되려면 절주에서 나는 이야기는 통일이 있었어요. 통일이 된다면 네, 승점력이 이제 시베리아까지 그 열차에 김차점이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그 열차의 김차점이 승점력이 되면 아시아를 한껏할 것이다. 송정역이 북한을 지나서 저 시베리아, 저 유럽까지, 저 스위스 저까지 가는 거기에 첫 시장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하자. 그러면은 변형사회가 될 것이다. 세계 인권 도시라는 이런 기치를 좀 내려놓고 인권 도시. 네, 인권 도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권의 방향성이 좀 더 정말로 인권이라는 그 이름에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름에? 인권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 맞는. 인권이라는 뜻에 맞는. 너무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예를 들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너무 열린적으로 인권을 받아가니 사회가 없으면 위기가 없을 거는 우리나라 그동안의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고민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선호 미래는 한번 좀 다 들어봤으면 싶거든요. 3번 미래도 사실 만만치 않게 바라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25명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왜 3번 미래를 오케이, 저 4번 그룹. 저 일단 미래 모든 사회를 원하는데 이 이유가 왜냐하면 일단 미래 사회 경우를 일단 보면은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는데 원래 그 전에 체제에 적응했던 사람들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면은 좀 저항이 세서 그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기존 체제에서 그냥 문제 생기면은 이제 그때그때 해결하고 고쳐가면서 쭉 이렇게 보존하는 사회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 미래 삶을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지난 과거에 성장하느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자, 우리가 성장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니나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존사회, 그리고 아까 2번 테이블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 3번 미래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회. 야, 국가가 이러니까, 저출산이 어떠니까 이래서 부담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3번 사회는 부담을 주지 않는 사회라서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도 3번 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대화를 좀 마치시고요. 저희 바쁜데도 일정을 내주신 강기정 시장님 모셔서 또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이 나눠드리는 사후 설문지를 보시면서 왜 나는 이게 가는 미래라고 생각하는지 또 선호 미래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적어주십시오. 저희 연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짤막하게 키워드만 적지 마시고 조금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올라오시면. 많이 재밌습니까? 저도 늦게 왔지만 흥미롭게 듣게 됐습니다. 도대체 미래와의 대화가 뭘까 이런 생각을 앉아서 해봤어요. 미래라는 것은 현재의 지금과의 대화가 미래인 것 같아요. 지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몽상가, 공허함, 쓸데없는 하나만 도대체 지금 어떤 것이냐? 근데 지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아닙니까? 도대체 광주가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회와 위기를 겪어서 오늘에 왔고 이 오늘에서 어디로 가자는 거냐? 또 가야 되냐? 또 갈 수 있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광주는 도대체 어떤 기회가 있었고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적어봤어요. 광주는 어떤 때 위기였고 어떤 때 기회였을까? 미래는 현재와의 대화이고 축척의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방금 저도 메모를 해봤습니다. 광주가 어떤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책 속에서 나왔던 위기도 있었을 거고 또 잘 아는 어떤 우리가 경험한 위기도 있었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IMF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위기가 있었죠. 또 기회도 있었습니다. IT 혁명을 일으켰던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켜서 IT 정보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는 휴대폰을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있었고 나라가 그렇게 위기와 기회가 있었다면 광주에도 분명히 위기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80년 5.18 여러분 중에는 절반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은 태어나기 전 이야기겠지만은 80년 5.18은 우리 광주가 완전 고립될 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나쁜 전두환 일당들을 쳐부숴야 되겠다. 때로는 총을 들고 때로는 맨몸으로 싸웠던 것이 80년 5.18이에요. 살아야 되겠다. 위기였어요. 우리는 위기를 80년 5.18만 극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은 우리가 그 뒤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 가면 대한민국의 대구, 대전은 몰라도 광주라는 곳은 압니다. 왜? 5.18 때문에, 세계인권포럼 때문에, 또는 광주 비엔날레 때문에 세계 도시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광주를 압니다.
광주랑 도시를 알아요. 세계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는 헷갈려 잘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북한, 남한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남예멘, 북예멘 또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서독, 동독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남예멘, 북예멘이라든가 또 파푸기니아가 뭐 남쪽, 북쪽 또는 동쪽, 서쪽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눠있던 거 잘 모르잖아요. 똑같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부르면 아 그런가 하는데 남한 북한 하면 어디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가 어디지? 어쨌든 광주는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걸 멋지게 극복했어요. 그 극복한 데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고통과 죽음과 이런 게 뒤따랐어요. 그게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광주는 또 위기가 있었어요. 광주는 광주광역시 전에 농촌지대에 있어요. 농업지대. 그때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를 광주에 가져오면서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광산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광주가 산업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주에는 지금 위기일까 기회일까?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광주 사회는 희망적일까 아닐까? 저는 솔직히 2030년까지는 제가 그려봤어요. 제가 2030년이면 지금은 또 5년 뒤니까 제가 시장으로서 2030년까지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지하철은 내년 말까지 완공 1단계입니다. 완공시켜서 내년 12월까지 완공시켜서 내후년에 탑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은 75%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모든 도로 포장을 끝내고 지하 공사는 내년 말까지 끝내서 한 10개월 그 연습해서 내후년에 탑니다. 복합 쇼핑몰은 전남방직에 내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군공항은 올해 안에 어떻든 내가 결론을 내겠다 그랬어요. 내서 쭉쭉쭉 준비하면 6년 이후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 대자보 도시라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대자보 도시는 26년 지하철이 개통되면 그때부터 대중교통을 종류를 달리하고 연결을 달리하고 완전히 달리해서 26년 이후부터는 지금 승용차 끌고 다니는 이런 도시는 조금 후진적 도시는 극복해 볼 것 같아요. 30년까지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대구하고 광주의 달빛철도는 30년에 개통한 걸로 맞춰져서 하고 있어요. 광주의 AI 데이터 센터,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H100이라는 반도체, 하나에 수천억 되는 H100 반도체가 1000개가 꽂혀 있는 전 세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문을 열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800개밖에 안 꽂혀 있습니다. 목표가 1000개입니다. 내년까지 예산을 받아서 지금 꽂아보려고 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29년에서 30년이 되면 1000개의 기업한테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30년까지는 2030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탄소 감축을 40%를 30년까지 해보겠다. 그러려면 수송 분야에서 자동차를 덜 타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상무지구 소각장 옆에 평생주택이 만들어집니다. 33평형 30년짜리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는
주택입니다. 3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33평형대 옛날 영구임대입니다. 이 입주 조건은 자동차가 없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고 제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경향신문 이런 데서 강기정 시장 미쳤냐? 도대체 지금 시절에 자동차 없는 청년이 어디 있다는 거냐? 어디 거지들이나 준다는 거냐? 우리가 유럽에 가보고 많은 나라에 가보면 자동차가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아파트들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동차를 타는 것이 이제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또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없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자동차 없이 살았습니다. 뭐 제가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게 아니라 평생주택이 있는 상무지구 소각장 옆에 주택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다 교차합니다. 앞으로 버스도 다 달 겁니다. 왜 자동차가 목포에 출근을 하기 위하여? 주말에 피크닉을 가기 위하여? 물론 외에는 있겠지요. 탄소 감축을 하려면 자동차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1년에 버스에 1,500억을 우리 시에서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버스를 얼마나 이용합니까? 이순환도로에 300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1,200원에서 한 바퀴 돌면 3,600원을 내고 탈 겁니다. 지하철에 1년에 300억씩을 시에 지원해 주는데 여러분은 지하철을 얼마 타십니까? 만약 우리가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내는 기름값이며 시에서 지원 똑같이 해주는 그 지하철의 버스 1년에 2천억 가까운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그 대중교통을 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저는 30년까지 그림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50년 주제. 제가 나이가 50년 계산하니까 80대 한 중반 되거나 말거나 그때 살아있을란가. 아까 우리 저기 어르신이 뭐 70 이제는 멋지게 이제 늙으셔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인생 정말 산모작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광주는 위기와 기회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정확한 기회인 것 같아요. 위기는 지났습니다. 위기는 지났어요. 지금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가요, 역사를 혁명해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5.18, 정권교체, 민주당, 남북관계 여러 측면에서 혁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혁명을 해왔어요. 이제 어떤 혁명을 해야 되냐? 나의 삶을 혁명하는, 우리의 삶을 혁명하는 기회를 드디어 맞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광주를 다 주목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 1월에 엔비디아 미국을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엔비디아 구글 본사 두 군데를 여러분들한테 구글 본사나 엔비디아 본사를 갔더니요. 광주 시장인 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여기 좀 보시오 저기 좀 보시오. 강기정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광주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제품 H100 반도체 1000개가 꽂히는 도시, 이런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이미 AI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4년째 실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 될 건데 이 데이터를 노리는 삼성생명도 관심 있고 구글도 관심 있고 모든 돈벌이 돈을 벌어먹겠다는 사람이 광주를, 뭐 광주만은 아니겠죠.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뭔 데이터겠냐?
한전에 이 많은 데이터, 한전에 쌓여있는 이 데이터, 한전이 뭐 나주 거냐, 광주 거냐, 전남 거냐, 광주 전남 거잖아요. 한전의 데이터로는 사람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에 몇 시에 잠들, 전기세가 언제 전기가 많이 쓴다. 이 사람은 몇 시에 잠이 든다. 이 사람은 언제 전기를 안 쓴다. 아, 이 사람은 몇 시에 외출을 한다. 부터 모든 인간의 생리 구조를 다 파악하는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한전이에요. 아무튼 기회입니다. 지금 광주는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가 이제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넘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자리다, 산업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 도시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광주를 실증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도 그걸 실험해보고 실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제품이 될 수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 곳곳에 지금 80군데에서 실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곳곳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광주시에서 돈을 5천, 1억 3천씩 지원받아서 기업들이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많아요. 광주는 AI를 중심으로 실증 도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광주는 기아차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인데 자동차 산업 때문에 이 정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미래차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GGM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100만 평의 땅을 소재, 부품, 장비를 투자하는 산업단지를 국가로부터 지정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AI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는 애니메이션이나 문화가 매우 강한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술 그리는 사람이 제일 많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보고 싶으면 무조건 광주로 오고 광주로 오면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최근 보는 두다다쿵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광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일빌딩 2층에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어디가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광주가 넘버1입니다. 이건 동의 안 하셔도 데이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까? 기회입니다. 진짜. 그걸 해내야 돼요. 누가 하냐? 제일 먼저 1등은 시장이 해야 되고 놀지 않고 또 2등은 산업, 함께하는 산업이 해야 되고 연구자들이 해야 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기회. 두 번째의 기회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인권, 5.18 이런 것이 왜 존재하냐? 사람은 왜 존재하냐? 먹고 살기 위하여? 당연히 먹고 살려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존재 이유는 아니고 그건 조건이겠죠.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먹는 거겠죠. 사는 거겠죠.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존재하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문화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조선은 독립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때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데가 광주밖에 없다. 인프라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아까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출산대책 1억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애를 딱 한 명을 낳으면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줍니다. 2살이 되면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줍니다. 현금으로는 이렇게 줍니다. 근데 현금을 통한 출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입니다. 강기정 시장 니나 돈 안 주지 전남에 뭐 어디는 2천만 원 주더라. 그런 데는요
출산이 예를 들면 50명입니다. 50명에 2천만 원 주면 얼마입니까? 그건 줍니다. 우리 광주는 6,300명이 태어납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래서 출산 현금 정책이 아니라 아까 그런 건 주고 현금 정책이 아닌 보육과 교육과 케어, 예를 들면 심야 어린이병원,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10시에 출근할 때 늦게 가면 보존해주는 10시 출근 제도, 이런 것을 우리는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인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권은요, 좋은 의견이신데 제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성소수자 이 인권은 좀 유보하고 다른 인권은 해야 된다? 이건 그 자체가 인권으로 단어가 아닌 거죠. 인권 그 자체는 그런 벽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인권은 유보를 좀 하고 어떤 인권은 계속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의 생각이 쓰실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광주는 교회입니다. 광주는 교회. 오늘 5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대화를 나눠준, 미래 대화를 나눠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그냥 말로가 아닌 실현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절대 우리 광주는 그래프가 꼬꾸라지지 않는다. 꼬꾸라진다면 그것은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저 책임이기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을 겁니다. 꼬꾸라지지 않는 광주의 미래를 향하여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활동입니다. 그 각자 이렇게 지금 받으셨을 텐데 사후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 사후 설문지를 한 5분 동안 쭉 작성을 해주시고 마무리로 저희 시장님하고 이제 저희 오늘 오신 그 시민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이제 찍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